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볼 것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G2파워 하면은 흔히 원전을 일단은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원전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시장이 움직인다,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원전 이렇게 조금 공식화 해갖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은 얘네들이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하죠. 작년 자료이긴 한데요. 요걸 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생태계 확장을 해서 다양한 전력 설비라든지 IT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그리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전력망 고도화 또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 그 다음에 지능형 소비, 수소 연료 존지,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시장 성장과 정부 정책 강화에 따라서 이렇게 급성장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2023년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도 나도 한번 한 발 끼워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라든지 아니면 IoT 기반의 산업설비라든지 상태 진단, 감시 진단 기술로 IT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이유도 있죠. 자, 일단은 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배전반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원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배전반 같은 경우는 원전 쪽으로도 넘어가고, 요거라든지 요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제주도를 예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제주도에 태양이라든지 풍력이 굉장히 많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는 에너지 양이 100이야. 근데 어느 날은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9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은 자연스럽게 날려버리는 거죠. 열심히 신재생 에너지로 열심히 태양과 바람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어떨 때에는 과도하게 떨어졌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양을 덮어버리는 거죠. 태양광 여기를 이렇게 덮어버리던지, 풍력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애매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게 태양이 늘 비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늘 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필요로 하는 이 역량보다 여기서 만드는 게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저께 같은 날에는 내가 이게 남아 돌아서 버렸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부족해. 이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풍력이라든지 태양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장치, 이게 꼭 필요할 수 있다라니까 이것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가능한 주요 인증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름 경쟁력을 갖고 있고 나름 뭔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유연한 생산 체계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 수주를 딱 오면 우리가 또 열심히 만들어 주겠다, 막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공공조달 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등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작년치죠. 근데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뭐죠? 원자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아시겠죠? 중국이, 그 다음에 인도가,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떠한 특정 원료를 또는 아니면 특정한 광물 같은 것들을, 그 다음 미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해갖고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원자재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땅 깊숙이 석유가 있다든지 리튬이 묻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모든 기업은 이 원자재 가격이 국제적으로 들쭉날쭉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 리뷰 및 전망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태양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나오면서 태양 풍력보다는 뭐가 나오고 있다? 원전이
수배 전반이라고 해서 얘네들도 원전으로 연결됐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라는 보험을 갖고 일단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파워가 현재까지는 이제 태양이라든지 아니면 ESS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예, 거의 다 원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장 전략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게 뭐예요? 요거 수소 연료 전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은 원전용 이 배전반이 이거 하나가 지금 이 시장에서 G2파워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친환경 절연 개폐 장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영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좀 아쉬운 흐름이죠. 아무래도 G2파워가 성장의 가치보다는 테마에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원전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원자력 전력 설비 시장 진출한다. 일단 원자력 에너지 발전 재개 및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폐쇄 일정 중단을 했다.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를 했다. 물론 프랑스도 다시 탈원전에서 그냥 원전으로 회귀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뭐죠? 폴란드의 원전 수주, 체코의 원전 수주 이게 일단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집트에서 한 2조인가 3조 정도의 수주를 따냈죠. 그리고 그 후로는 뭐가 있었죠? 얘네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1년이 넘었지만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루마니아가 원전을 리모델링해서 한 2조에서 3조짜리 이 공사가 조금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주를 따낸 거는 아닙니다. 근접했다라고 뉴스는 나오는데 따낸 거는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한 2기인가 4기인가를 원전을 새롭게 건설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원자력, 전력 개통의 그 배전반 수주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신한울, 그 다음에 해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모르겠어요. 이게 다 모르겠지만 지금은 요거랑 요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집트는 이미 끝났어요. 얘는 끝났습니다. 이거 4개를 다 갖고 오지는 못했어요. 이집트가 원전이 있으면 원전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건설하는데 2, 3조인가? 그 수주 물량을 갖고 오긴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끝났고 나머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폴란드와 체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사업 확장을 한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게 건물이 이게 벽이 아니라 그냥 태양광으로 이 패널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 출퇴근할 때 이렇게 빌딩이 하나 있는데 요 면이 한 4개 층에서 5개 층 정도 이 면을 이제 태양 요런 패널로 딱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면은 계속 비치게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옥상에도 아마 깔아놨겠죠. 보이진 않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건물 전체에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사방에 꼭대기까지 옥상까지 해갖고 5면이잖아요. 5면에서 하루 종일 해가 뜨고 넘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다 비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관이 막 이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전력기기 사업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기존 전기 좋아요. 그리고 이 절연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전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혹시라도 된다고 했을 때 친환경보다는 뭐죠? 예전에 그 에너지원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좀 중심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원자력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미리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규 사업 진출이다. 그래서 정부 관련 제도 정비에 따라서
PP, 사업 성장 가능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곳에 전력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고 필요할 때 곳곳에 제공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거기다 이제 국내 수소 정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수소 정책이 후퇴를 해버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원전만 외치다 보니까 풍력, 태양, 수소 이 정책들이 조금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G2파워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또는 기업 설명회 했던 IR 자료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또 매매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 PBR 관련된 거 1 미만의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찾아보셨죠.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시면은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설 연휴에 여러분들이 많이 쉬시고 많이 노셔갖고 시간이 없었다. 다음 주를 준비할. 그러면은 준비가 부족하다? 뭘 망설입니까?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